저는 제 치아를 그냥 한다고 하면 저는 그냥 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정확한 치과 정보만을 전달드리는 치과 채널 덴탈 GPT 장재원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임플란트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환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 또 하나인 충치 치료하실 때 재료를 뭘로 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치과는 좀 특이한 게 재료에 대한 선택지가 넓지 않습니다. 처음 개원했을 때부터 고려를 했었던 것들이 내가 치과의사라면은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치아를 치료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모든 부분에서 제가 사용하고 싶은 재료, 장비들로 세팅을 좀 하였습니다. 우선 충치 치료입니다. 보험이 되는 것들에는 GI나 아말감이 있지만 아말감은 요즘 잘 쓰진 않으니까 제외를 하고요.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신 게 이제 GI라는 재료죠. GI는 쉽게 생각하면은 시멘트 종류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잘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유치 치료할 때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비용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나 보험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치가 있기는 한데 뭐 잇몸이 좀 안 좋다든지 해서 치아를 오래 못 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사랑니가 썩었는데 발치를 원치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좀 보험되는 재료 좀 권해드리기 하고요. 보험이 안 되는 것으로는 레진, 인네이, 크라운 등이 있죠. 레진은 충치를 제거를 한 후에 치아 표면을 처리를 해서 레진이라는 재료를 때우는 치료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레진은 플라스틱이라 보시면 되고요. 어금니의 경우 씹는 면이나 바깥쪽 부분 그다음에 보통 좁은 범위의 충치 치료를 할 때 레진을 권해드리고 앞니의 경우에도 앞니 사이가 썩거나 그랬을 때 레진으로 치료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금니의 범위가 넓거나 사이 충치가 있는 경우에는 인네이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인네이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충치를 제거를 하고 그에 맞는 형태를 부여를 한 다음에 고무 인상제나 스캐너를 통해서 본을 떠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공실에서 제작을 해서 기공물을 붙이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는 크게 나누면은 치아 색상 나는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골드 인네이가 있죠. 저희 치과에서는 골드 인네이를 하질 않아요. 임상에 진심이신 치과의사분들은 아마 동의를 좀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골드 인네이는 치아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골드 인네이 자체를 치과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께서 간혹 막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니 금값 비싸져서 그냥 골드 인네이 안 하는 거 아니냐고 너네 남는 거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예전에는 치과 재료가 발전하기 전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어서 거의 대부분 치료를 했지만 현재는 치과 치료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었고 다른 재료들도 엄청 좋아졌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아졌어요. 솔직히 골드인네이로 치료를 하면은 치과에서는 너무 편하거든요. 별로 신경이 쓸 게 없어요. 그냥 충치 제거하고 어느 정도 형태 만든 다음에 본 떠서 그냥 붙이면 돼요. 그리고 이 붙이는 과정도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치아 색상 인네이에 비해서 진료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제가 권하지 않는 이유는 요즘에 정말 많이 치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아 크랙에 대한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치아 크랙이라고 하는 거는 치아에 금이 간 건데 특히 골드 인네이라는 치아에서 정말 많이 나요. 그래서 요즘에 골드 인네이를 한 5년이나 10년 전에 하셨다가 씹을 때 시큰시큰거리는 그 통증으로 인해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금속의 성질 중에서 연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이 연성이라는 성질은 쉽게 생각하면 누르면 펴지는 성질인 보면 되는데 골드라는 금속이 금속 중에서도 이 연성이 가장 큰 금속이거든요. 충치를 파고 한정된 공간에 금을 끼워 놓고 그걸 오래 쓰다 보면은 거기 안에서 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 치아를 쪼갭니다. 그래서 저는 충치 범위가 적든 넓든 깊든 얕든 간에 골드 인네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아 색상 나는 재료는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레진 인네이, 세라믹 인네이, 그 중간이 하이브리드 인네이, 또 뭐 지르코니아 인네이. 우선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치과에 갔는데 지르코니아 인네이를 권한다. 그러면 그냥 뛰쳐나오시면 됩니다. 지르코니아는 인네이의 성질과 같지 않는 재료로 생각합니다. 레진 인네이, 하이브리드 인네이, 세라믹 인네이는 치료 방법은 거의 동일해요. 치아 표면을 산, 부식, 본딩제를 써서 재료와 치아를 접착을 해주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레진 인네이는 강도가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호하지는 않고요. 세라믹 인네이는 쉽게 생각하면 도자기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라믹 인네이는 강도가 강해요. 단점은 치아에 붙이는 과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보철물에도 처리를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테크닉 센시티브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강도가 세서 연마를 잘 하면 괜찮긴 합니다만 맞닿는 치아를 좀 암호시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하이브리드 인네이는 레진의 탄성과 세라믹의 강도를 좀 더한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인네이와 세라믹 인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골드 인네이는 재료가 깨지지 않고 주변 치아가 깨지게 되는데 하이브리드 인네이와 세라믹 인네이는 치아는 괜찮은데 재료가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
재료가 깨져서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말이 치아가 깨지는 것보다 재료가 깨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범위가 크지 않는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인네일을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범위가 커서 깨질 위험이 있거나 침례님이 강하신 분들께는 세라믹 인네일을 권유드립니다. 다음으로 크라운입니다.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PFM 메탈에 포셀린 세라믹을 붙인 건데 이거는 부분 틀니를 할 때나 추천드리고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의 경우에는 앞니인지 어금니인지 따라 좀 나뉠 것 같긴 한데요. 지르코니아도 크게 전체가 지르코니아인 풀지르코니아와 그리고 PFG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르코니아 크라운인데 바깥쪽 부분에 좀 신미성을 위해서 지르코니아를 좀 컷백을 해서 그 위에 포셀린을 쌓아 올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 PFG만 해도 충분한 신미성과 그다음에 단단하니까 안정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미보철의 경우에는 올세라믹 크라운이랑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 PFG를 잘 하면 올세라믹만큼 이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니가 다 라미네이트인데 한두 개를 크라운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올세라믹을 해도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저는 그냥 PFG를 할 것 같습니다. 구치부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할 것 같아요. 골드도 괜찮은 선택이긴 합니다. 물론 지르코니아가 골드보다 더 치아 색재량이 좀 더 많을 수 있고요. 하지만 예전에 나온 지르코니아에 비해서 요즘에 나온 지르코니아들은 강도가 정말 많이 강해졌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치아 색재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치아를 그냥 한다고 하면 신미성이나 강도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신경치료를 하든 안 하든 저는 지르코니아를 그냥 할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제 입안에 금색깔 크라운이 보이는 게 좀 싫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드는 생각은 어떤 재질의 종류보다는 치과의사가 어떻게 얼마나 치료를 잘 하는지 치아를 다듬는 거 프랩이라고 하는데 잘 프랩을 해서 마진을 형성을 해주고 여기가 부천물 치아의 경계입니다 라고 지르코니아 크라운에 필요한 마진 설정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잘 설정해주는지 교합을 얼마나 잘 맞춰놓는지 그리고 보철물 표면이나 연마를 얼마나 꼼꼼히 잘 해주는지 재질보다는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르코니아가 대합치, 그러니까 즉 물리는 치아를 좀 많이 닳게 만든다, 마모시킨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좀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나온 거긴 하고요. 보철물을 골드냐 지르코니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철물 조정한 뒤에 그 조정한 부분을 얼만큼 연마를 잘 해주냐 얼만큼 부드럽게 만들어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보철물의 재질에 따라서 뭐가 더 많이 마모시키고 적게 마모시키고 이런 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일 완성 크라운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하는 치과들이 있는데 이런 건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원내 기공소가 있지만은 기공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지르코니아를 어느 정도 안정성으로 만들게 하려면 필요한 기본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하루 완성되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강도나 안정성이 100% 증명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인네이는 범위에 따라서 하이브리드나 세라믹 인네이로 할 것 같고요. 크라운은 앞니는 PFG, 어금니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꼼꼼하게 잘하는 곳에서 받아야겠죠. 마지막으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더 첨언을 한다면 정말 레진은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레진이야말로 치과의사의 능력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정말 다른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레진이 좀 저평가되어 있어서 속상한 경우가 좀 있어요. 이제 환자분 오셔가지고 레진 이거 싼 거 아니냐고 비싸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레진도 재료가 정말 다양하고 비용도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레진은 크게 플러블 레진과 패커블 레진으로 나누게 되는데 플러블 레진은 강도는 좀 약합니다. 플러블이라는 게 흐름성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성이 좋아서 쭉 충치를 제거하고 짜놓으면 돼서 출식이 간단합니다. 이것 또한 얼만큼 꼼꼼히 나눠서 하고 치료 후에 얼만큼 부드럽게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좀 다르긴 하고요. 패커블 레진은 강도가 강합니다. 패커블이라는 용어 자체가 다져서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를 퍼서 다져 넣는 형식이고 이 레진을 사용해서 충치치료를 하면은 하나하나 다져서 치아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패커블 레진으로 충치치료를 제대로 하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개인 병원에서는 보통 레진 치료를 한다 그러면 플러블 레진으로 간단하게 치료를 하는 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또 범위가 큰 부분을 이 플러블 레진으로 대충 떼어놓으면 진짜 나중에 보면 처참해요. 근데 환자분들이 여기 싸게 잘 해준다 좋아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실제로 대학병원에서는 인네일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패커블 레진을 이용한 수복을 많이 하는 편이지 우리가 이를 레진 빌드업이라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좀 생소해요. 그래서 인네일은 기본적으로 충치를 제거를 한 다음에 인네일에 필요한 모양 형태를 다듬어서 본을 떠서 기공소에서 형태를 만들어서 붙이는 거라고 하면 레진 빌드업이라는 치료는 충치가 있는 부분만 최소한으로 삭제를 하고 치아를 패커블 레진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재건을 해주는 느낌이라 레진으로 치과에서 직접 치아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환자분들이 이게 레진이 간단하고 저렴한 진료라는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이를 깨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대부분 치과에서 좀 범위가 넓다 그러면 인레이를 권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치과를 갔는데 충치치료를 해야 되는데 레진 치료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입니다.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씀이냐고 뛰쳐나오실 거잖아요. 깨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고수분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을 하지만 레진 치료 재밌어 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쉽게 권하지는 못해요. 한 번씩 이걸 좀 알아보고 오시는 분들이나 제가 이걸 봤을 때 이거 인레이를 하면 신경치료 가능성이 좀 커질 것 같은 경우가 좀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인레이라고 하는 거는 붙이는 치료이기 때문에 충치만 제거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충치를 제거를 하고 보철물을 위해서 치아를 조금 더 삭제를 해야 되는 게 있기는 해요. 그런 분들께만 권해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의 치과 지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